첫 반응은 예상했던 결론이랍니다. 물론 그 다음 또 뭘 예상하고 있을지 궁금해져서 6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검찰이 이재명 지사는 기소했고 해경궁 논란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의 손익계산서부터 잠깐 좀 따져주시겠어요? 검찰은 이재명 기소,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이재명 지사의 손익계산서를 좀 한번 따져봐 주십시오. 기소된 부분은 3가지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는 점. 반면에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배 가입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위해서 직권남용했다. 그리고 당선 목적을 위해서 이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한편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결국 부부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한방은 전 보건소장이 이렇게 진술했지요. 비서실장이 진술서를 독촉했다. 이런 잇따른 증언 때문이었나. 아니면 대면 진료가 없었고 비교적 정상이었다라고 하는 친형에 관한 심리 보고서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기소,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죠. 그리고 계정주 정보를 트위터 본사에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증거 부족. 그래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배,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고 지켜봐 주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로 우리 도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좀 잠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고인수 교수님부터.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예상했던 결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아마 여기 있는 패널들도 다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기소될 거다. 예. 두 분이 기소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이재명 지사가 기소될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을 했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재명 지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남는 장사를 했다. 물론 이제 보세요? 앞으로 재판이라는 재판 과정이라는 기나긴 인고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권 때 경선에도 나섰습니다만은 이 논란 과정에서 전국적인 지명도와 인지도를 가져서 대권 주자로서 어떤 위상을 더 확고히 했다는 거. 정치적으로 점에서는 그 점은 가장 큰 거고. 일부 정치적이라든가 친문과 거리가 좀 생긴 거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이너스 요인도 몇 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별게 아니다. 훨씬 많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장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이따 이어 말씀해 주시고 또 차재원 교수를 일단 가겠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속담을 좀 빗대서 제가 표현을 하면 이재명 지사는 일단 호랑이는 피한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피했는데 만난 여우가 만만찮다. 여기서 호랑이는 뭐냐? 아마 부인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많은 의혹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무혐의 받았다는 거예요. 무혐의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타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단 피했다. 그 일종의 정치적 괘씸죄는
이 빠져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만난 여우 자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이 체계가 지금 이 법적으로 걸린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이 만약 유죄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경기도의사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예,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기 그렇네요. 때문에 결국 호랑이는 피했지만 만난 여우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정태욱 의원님. 저는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해경군 김씨 트윗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기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성관이의 고발을 하고 성관이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걸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이거든요. 경기 경찰. 남부청에다가요. 그래서 네. 남부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을 냈을 때에는 검찰하고 협의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떻든 계정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등의 이유로 지금 기소를 안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찰이 뭐가 돼요, 그럼? 아마 이제 근데 지금 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지금 김용환 전 후보가 그 고발을 했어요, 그저께. 네. 그래서 아마 재정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든 이재명 지사는 상당 정도 정치적 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좀 맑은 상태가 됐는데 네, 네. 이번에 기소가 된 이재명 지사 3가지 건 중에서 사실은 이제 검사 사칭이나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문제에서는 새로운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유죄 혐의로 판단하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바로 그래서 도지사직이 상당히 위태롭다고 봐서 예. 제가 이 세모를 쳐놓은 겁니다. 정기남 교수님. 저는 어찌됐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봐야겠죠. 예, 예. 이른바 이제 쌍끌이 기소가 가장 최악이라고 봤던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재명 지사도 기소되고 이재명 부인도 기소되고.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정치적으로는 지금 치명상을 입은 건 사실이다. 이를테면 이게 이제 그 어찌 보면 앞으로도 오늘 또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정에 충실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게 재판 과정 자체가 첩첩산중이거든요.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정 공백은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렇게 그러네요. 된다면 네.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로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고 특히 그 해경군 김씨 이른바 트위터 계정에 대한 검찰이 지금 이게 불기소로 했지만 네. 기소 중지라고 하는 고리를 지금 걸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소 중지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어떤 그 제보나 어떤 수사가 진척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이것을 좀 더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고리까지 걸어놓은 상황이라는 것.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직권남용 그 수사와 관련해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성남시 공무원들이요. 근 한 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지사가 예. 시장 직무 시절에 예. 본인이 어떤 너무 이렇게 강압적이고 또 본인의 어떤 업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왜? 예. 많은 부분이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 반하는 진술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1심이 서 변호사님 1심이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공직선거법은요. 예. 예를 들어 그 재판 기일이 예. 상당히 짧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건보다 이거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6, 3, 3 결국 이제 1심 6, 2심 3, 대법원 3 최종적으로 이게 1년 안에는 뭔가 이게 유무죄 결정이 날 겁니다. 그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무죄 결론이 나면은 뭐 지금 조금 물 잡수고 싶으세요? 뭐 상태가 안 좋아요? 마이크? 그럼 양 박사로 갔다 올 테니까 정리해 주세요. 예. 예, 대타 양문숙입니다. 네. 앞서 뭐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전해철 의원에 대한 비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난, 그 다음에 문준용 씨에 대한 비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친 이재명 그룹하고 반 이재명 그룹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혔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에요. 사실상 그 부분들이 민주당의 분열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 분열의 엄청난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했던 걱정들은 상당 부분 이제 사그러들 가능성이 해소가 됐다는 아니고 감정적인 이 부분들이 워낙 많이
양쪽에 전제되어 있고 그게 그 표출되어 왔기 때문에 더 격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의 격화보다는 이제는 그 수습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그 일정하게 정치적 독립과 해방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그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재현 교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랑이는 피했는데 그 여우가 만만치 않은 여우가 그 세 마리나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세 마리마저도 다 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게 말씀 계속. 덕실을 이게 그 손익 계산서를 해보면요, 법적으로는 이게 그 덕보다 실이 크고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그 실보다 덕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게 법적으로는 왜 덕보다 실이 크냐? 바로 이게 형의 강제번 있죠. 이게 보통은 직권남용으로 막 기소할 줄 알았거든요. 그 공직선거법으로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까지 기소가 됐어요. 이건 이게 하태경 의원이 추가로 고발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왜 중요하냐면 공직선거법에 100만 원만 넣으면 당선 무효죠. 그렇죠. 근데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공직선거법까지 형의 강제번이 추가된 거는 상당히 실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인이 불기소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이게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까지 기소되면 문준용 씨까지 이게 정인을 불러야 되는 아주 이게 극한 그 대결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부분 정치적으로는 덕이 크고 법적으로 이게 실이 크다 이래 봅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바로 지사직 내려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게 최종형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 배경에 대해서는 뭐 증거 부족 이렇게 얘기했죠, 검찰이. 해경궁 김 씨 관련해서. 그거는 이게 제가 작성을 좀 해놨는데요. 그거는 서 변호사만 잠깐 지적해 주시고. 그 크게 그 전해철 건하고요. 그다음에 문준용 건 두 건이 문제되거든요. 그런데 전해철 건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게 그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그럼 이게 손을 잡았다는 게 뭐 악수했다 이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피의사실 편 먹었다는 거죠. 그쪽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그 공표가 되려면 중요한 게 또 사실을 적시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적시가 아니고 단순하게 의견,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예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죄가 안 되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밑에 그 문준용 거는요. 이거는 이제 허위 사실을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 문준용 취업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건 허위 사실은 맞다. 근데 누가 개정준지 모르고 또 이게 설령 개정주라도 누가 글을 쓴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 이게 불충분히 됐고요. 나중에 실개정주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를 거론한 이런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판은 이제 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이재명 지사는 오늘 기자들 앞에 서서 마치 출정 선언을 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앞날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